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된 이번 주말이 이제 6월 25일 이제 전후 이제 방송이 되는 건 그 다음 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6.25를 다시 맞이해서 지금 정말 제2의 6.25는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25의 주역이라고까지는 우습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6.25가 발발하게 된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세 사람,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당시에 미국도 엄청난 망상을 했었습니다. 스탈린을 두고서 이제 루즈벨트를 비롯한 이제 그 미국의 핵심 엘리트들은 스탈린은 믿을 수 있다. 몰로토프 외무장관 하는 요 몰로토프가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강경파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탈린을 꼬신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고 결국 이제 이에 대한 평가의 기전은 스탈린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더라. 점잖게 말도 험하게 하지 않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후에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몰로토프는 정말 스탈린의 하인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 모든 것이 스탈린이 했던 모든 것이 사실 스탈린이 주도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두고는 또 어땠습니까? 미국인의 무슨 좌파 작가인 에드가 스노우라는 작자가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까지 써내가면서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자칫 통감을 암송할 정도로 이 중국의 황제 정치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우원 라이를 두고서 몰로토프처럼 이제 아주 공산주의 신념에 충실한 사람, 강경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우원 라이도 또한 그냥 마오쩌둥의 개였을 뿐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엘리트들조차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설마 미국에 도전할 것이냐. 중공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 내지는 혹시라도 중공군이 개입하면 미군이 박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이 이제 정말 끔찍한 6.25를 낳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당시 김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김일성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또 한민족인데 설마 전쟁까지야 벌이겠느냐. 이념적인 갈등은 민족적 정체성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엉뚱한 망상 때문에 결국 김일성을 회유하고 전쟁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메가더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25가 이제 발생을 했고 만약에 저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 아니라 그 전이었던 루즈벨트, 그 이후였던 아이젠하워였다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 같이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적인 지원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미국이 질질 시간을 끌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25가 발발한 이후 2, 3주가 흘러갔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김일성의 적화 전략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도 6.25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트루먼의 즉각적인 개입의 결단. 물론 이제 트루먼도 전쟁에 대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예상을 했거나 그러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은 최소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오히려 큰 피해를 막은 면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체제의 시작은 전쟁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일성을 두고 독립운동가다, 공산혁명가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운동과 혁명을 명분으로 만주 일대에서 노략질을 일삼았던 그 집단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빨치산 활동 시절에는 이제 만주 일대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과 한국인,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는 북한, 그다음에 일본 조총련 교포들, 그다음에 재미교포들, 그다음에 그 대상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된 것뿐이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 그들 입장에서는 온갖 어려움 속에 얻은 핵무기를 북한 비핵화든 한반도 비핵화든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그 일을 포기한다는 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한 기본적으로 구조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크게 김일성 집단과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중화체제 구축은 이제 그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강경, 온건, 전술을 사용할 뿐이고 이들은 일관되게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은 대로 조선노동당은 노동당대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것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6.25라는 것이
상대에 대해서 망상을 하고 설마 나를 미국을 공격하겠느냐, 설마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하겠냐는 그런 착각이 결국 6.25를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미국 역사상 이제 최악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면은 1920년대 대통령 하였던 쿨리지와 하딩을 꼽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정말 이들과 비교해도 못지않을 최악의 대통령들이 연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뭐 트럼프는 좁디 좁은 자신의 뜻 잣대로 국정을 이제 운영하던 것이 문제라면 바이든은 이제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소신도 없었지만 이상한 민주당 내의 극단적인 세력들에 휘둘려가지고 에너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국제안보 문제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방향조차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20년대 쿨리지 하등 시절에는 뭐 당시까지는 이제 경제공황이 터지기 전이니까 미국이나 국제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후 이제 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어떤 흐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그들에 대한 비판이라면 현재 미국은 산적한 숙제를 일부러 외면하고 국내외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1920년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도 주한 미군이 있는데 전쟁이 나겠냐, 설마 전쟁이 나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쿠바에는 관타나모 기지에 미 해병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을 막지 않았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시절의 피그마 침공 사태 이후에는 사실상 카스트로 체제를 인정했고 그 카스트로 체제는 동생한테 인계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경우에는 뭐 평화협정이라는 문서 하나만을 남기고 미군이 발을 뺐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벤 플린트 장군 등과 같은 미군 장성들이 아니었다면 베트남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두고 말이 많은데 이제 삼성이 이제 노조를 인정하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삼성이 미국 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대한민국에 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에스코트를 해야 할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정쟁이 났거나 전쟁 일부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정말 쓸데없는 갈등, 중국의 혐한령, 이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난 몇 년간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6.25 당시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제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정희 문관을 당시 이제 문관을 비롯한 육군 정보국에서는 전면전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당시에 미국 군사 고문단도 이러한 육군 정보국의 첩보 보고를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해병덕 장군들을 비롯한 장군들도 미국이 괜찮다고 하니까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력의 차이만 눈을 둔다면 또 이게 상대가 되겠냐 생각하지만 과거에 10만도 되지 못했던 여진족의 병력이 100만 이상의 군대를 가진 명나라를 정복한 사례도 있듯이 국력의 차이가 전쟁을 방지하거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군이나 과연 6.25 전쟁이 왜 터졌고 왜 그렇게 끔찍한 희생이 나와야 됐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은 하고 있는지, 만약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순간 제2의 6.25는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저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